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고요. 얘가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그렇게 이제 5문제가 나왔고요. 한 문제당 이제 배점은 6점씩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이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표에 보게 되면 이제 사원 코드가 있대요. 사원 코드가 지금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사원 코드랑 우리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2번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코드가 있고 소속 지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B의 30번 그 영역에다가 소속 지사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소속지사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소속지사라는 거는 사원 코드의 앞 두 글자와 표 2번을 이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코드가 지금 A열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KR이라는 것도 있어요. KR은 소속지사가 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US가 있는데 US는 이제 미국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AU라고 있습니다. AU는 이제 호주다 해서 이 소속지사 한국인지 호주인지 미국인지 프랑스인지 유럽인지 중국인지 그거를 이 소속지사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표 2번에 해당 소속지사가 없을 경우 해당 지사 없음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표 2번은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참조되는 이 곳을 보니까 지금 코드가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죠. 소속지사도 지금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열 단위로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오면 되겠죠. 그때 이 소속 지사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코드에 따라 결정되더라. 이 코드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두 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올 때 우리가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두 개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속지사 첫 번째 칸이요. B의 3번 셀에 가서 는이라고 쓰고, 자, 일단은 레프트 먼저요. 레프트라고 쓰고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주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KR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밑으로 7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두 글자씩 전부 다 이제 싹 다 꺼내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레프트 쓴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vlookup으로 우리 표 2번 참조 좀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찾을 값이요. 맨 앞에 이제 찾을 값, 두 번째 이제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열 번호 찍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옵션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찾을 값은 내가 방금 레프트 함수로 구한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값 찍어주면 되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참조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A의 35번부터 시작해서 B의 40번 셀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 지정해주면 되죠.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영역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으로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 번호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이 소속 지사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이 소속 지사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 KR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DE랑 똑같은 거 찾아라, US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lookup에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옵션을 쓸 때는 우리가 true를 쓸 수 있고 false를 쓸 수 있고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false를 쓰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짱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KR이니까 한국하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자고요.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NA 뜬 게 있어요. NA 뜬 거 보니까 지금 여기 D2라고 돼 있고요. 여기도 D2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D2가 있네요. 지금 우리 참조 범위 표 2번을 봤을 때 D2라는 그 코드는 있다 없다? 없다. D2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없을 때는 NA라는 이 오류 값이 발생하더라. 근데 아까 문제를 읽어봤을 때 표 2번에 해당 소속 지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해당 지사 없음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vlookup으로만 구했을 때는 그 해당 코드가 없을 때 NA라는 오류 값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해당 지사 없음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에러로 이 방금 쓴 거 이 vlookup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vlookup 쓴 거 있죠? 맨 앞에 가서 이거를 if 에러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싹 다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에러냐?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에러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해당 지사 없음이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if 에러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한국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 했더니 해당 지사 없음 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오류가 쭉쭉쭉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NA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채우기 엔드를 해봤더니 해당 지사 없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밑으로 쭉쭉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여기도 아까 오류였는데 해당 지사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레프트 왼쪽에서 두 개 꺼내달라. 얘가 이제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참조 범위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거를 표 2번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false 정확한 값 찾아달라.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값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속지사를 구하면 되는데 그때 표 2번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는 오류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if 에러로 이 식 전체를 묶어서 이 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지사 없음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당 지사 없음을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주민번호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주민번호가 우리 디열에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2의 3번에서 2의 31번 그 영역에 정년 2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가 정년인지 그 날짜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민번호에서 앞에 두 자리,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는 생년을 뜻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월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원래 그렇죠. 우리 맨 앞에 76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이제 1976년생이고 그 뒤에 10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요. 요 자리가 이제 76년 10월생이다. 그거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8하고 써 있는데 얘는 이제 76년 10월 18일생이다. 그렇게 해서 생년월일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때 이제 정년 2를 계산할 때는 월이 만약에 이제 우리 6월달 이전이면 생년에다가 출생 연도에다가 우리 60년을 더한 그 연도에 8월 31일이 정년 1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생년에다가 60일을 더한 그 연도에다가 그 연도에 2월 28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년 2를 구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60을 더한 다음에 8월 31일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든 아니면 우리가 60일을 더한 그 값에다가 2월 28일이다. 그렇게 표시하든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래? 그거는 이제 뭐에 따라 바뀐다? 출생 연도의 월이 6월 이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76년 10월생이에요. 10월생이니까 6월 이전 생일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76에다가 출생 연도에다가 우리가 61을 더해요.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28일로 그렇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6에다가 우리가 61을 더해주면 이제 2037년 그렇게 나올 거고 그 연도에 2월 28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2월 28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이 출생 연도가 필요하죠. 이 출생 연도를 우리가 꺼내올 때는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월도 필요합니다. 이 월을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되겠죠. 우리 주민번호에서 이 생월이 6월 이전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if 함수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생년에다가 이제 60을 더해서 8월 31일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든 60일을 더한 다음에 2월 28일로 표시하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곳에는 날짜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트라는 이 함수를 묶어서 날짜 형태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 가지고 갈게요.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는 10월생이에요. 10월생이면 우리 6월 이전생이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가 생년에다가 60일을 더해서 그 연도에 우리 2월 28일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정년일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년일을 우리가 날짜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데이트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데이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주변 번호에서 앞에서 이 출생 연도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구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그 값에다가 지금 얘는 이제 10월생이니까 거기다 이제 60일을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더하기 60이라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연도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하고 일은 2월 28일로 그냥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2월이다 해서 월 표시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은 이제 28일로 할 거니까 그냥 28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2037년 2월 28일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출생 연도는 이제 76년생이니까 거기다 이제 60일을 더하게 되면 우리 37년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8일로 표시해라 그래서 2월 28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년일을 구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함수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데이트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계산해라. 그리고 월은 2월이다. 그리고 일은 28일이다 해서 이렇게 연, 월, 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트로 묶어주면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날짜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자, 그럼 이제 날짜 구하는 건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자고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우리가 생월이 6월 이전인지 아닌지 그걸 좀 이제 if 함수로 물어보자고요. 자, if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월에 해당하는 걸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mid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는 번호에서 몇 번째 거부터 세 번째 자리부터 두 개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10월 하고 요 10을 이제 꺼내올 거예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 1을 해주고요. 그 값이 6월 이전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6월 이전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6월 이전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포함된 그 날짜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이 작다라는 그 기호 때문에 1, 2, 3, 4, 5가 나올 거고 가다라는 기호를 붙여서 이제 6월달까지 그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작성해 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곱하기 1을 했죠. 곱하기 1을 왜 했냐? 우리가 미드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뭔가 결값을 추출해내면 그거는 이제 이 미드레프트 라이트라는 이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문자로 가지고 온다고요. 문자 10을 가지고 온다고요. 문자 10이랑 이 뒤에 있는 6이랑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기억이랑 100이랑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1을 해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을 숫자 형태로 바꿔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곱하기 1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을 꺼내오고 그게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냐? 6월 이전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6월 이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데이트 함수 써서 우리가 날짜 구했던 거 있죠? 그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6월 이전일 때는 생년에다가 이제 60을 더하라 그랬어요. 60을. 그럼 여기다가 6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요거 60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연도에 8월 31일이다 그랬으니까 요 날짜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8월 31일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참일 때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거짓일 때도 써야죠. 거짓일 때도 컨트롤 V에서 우리가 60일을 더한 2월 28일로 표시하게끔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7겐들 좀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81년 1월생이에요. 1월생이면 6월 이전이니까
60을 더한 그 연도에 8월 30일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죠. 얘는 이제 81년생이니까 80일에다가 60을 더하게 되면 이제 41년도가 나올 거고, 그때 이제 1월생이니까 8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출생월에 대한 그 값을 이제 꺼내 오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해줬어요. 이 곱하기 1은 왜 한다? mid, left, right에서 꺼내온 그 결과값은 뭐다? 우리 문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로 바꿔놓고, 그게 이제 6월 이전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계산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써준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도 보면은 left라는 함수를 썼어요. left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mid 쓰고 나서 곱하기 1을 했죠. 여기서는 left에서는 곱하기 1을 왜 안 해줬어요? 뒤에다가 바로 그냥 더하기 60, 더하기 61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은 이제 수치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알아서. 그렇게 해서 60을 더한 그 값에 8월 30일이다. 61을 더한 그 값에 2월 28일이다. 그렇게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자격증 수당을 작성을 해서 표 1번에 이제 IA3에서 IA30번 그 영역에 자격증 수당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자격증 수당을 쭉쭉쭉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fn 자격증 수당이라는 거는 평가 점수가 있고 자격증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값을 인수를 받아서 자격증 수당을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값을 입력받을 때 평가 점수하고 자격증 수 이 두 가지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자격증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가 점수라는 거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 평가 점수가 3.5 미만이면 자격증 수당을 안 주겠대요. 0원이다. 그거 이제 출력해라. 만약에 평가 점수가 3.5점 이상이면서 자격증 수가 5개 이상이면 자격증 수 곱하기 75,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만약에 자격증의 개수가 5 미만이라면 자격증 수 곱하기 8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자격증 수가 5 이상이다, 5 미만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얘가 됐든 둘 다 평가 점수는 3.5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if하고 el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i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Alt하고 F11번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어요. 뜨면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모듈 추가시켜주면 되죠. 모듈을 이렇게 이제 삽입한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코드만 우리가 쭉쭉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상에 나와 있는 퍼블릭 펑션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하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이라고 써주고 fn 자격수당 가로 열어주고 평가 점수 컴마 자격증수 하고 써주고 엔터요. 엔터 쳤더니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if하고 else문을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령어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냐?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가 점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3.5점 미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3.5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뒤에서 이제 then 써주고요. 만약에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라? fn 자격 수당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0 집어넣어라. 0원이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라고 써주고, 여기서 이제 3.5점 미만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3.5점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3.5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3.5점 이상일 때는 else로 찾아와서 이곳에다가 쓴 그 코드를 이제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격증 수를 물어보면 돼요. 5개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고 5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 수 곱하기 8만 원을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if를 한 번 더 열어주면 돼요. 왜?
자격증수를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수가 있는데 이 자격증수가 5개 이상이냐? 그렇게요. 5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FN 자격수당은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자격증수 곱하기 75,000원으로 해라. 그렇게요.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써주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제 곱하기 8만원 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nd if하고 if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맨 위에서 열었던 그 if도 우리가 end if하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f를 2번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써줬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또 쓰고 이렇게 2번이요. 자, 그럼 여기에다 쓴 명령어 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평가 점수를 가지고 물어보죠.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야? 미만이면 자격증수당은 없어. 0원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5점 미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3.5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3.5점 이상일 때만 else 밑에 있는 요 명령어들 요거를 이제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럼 3.5점 이상일 때만 이쪽으로 오겠죠. 와서 여기서 다시 물어봅니다. 자격증수가 이번엔 5개 이상이야? 물어보고 5개 이상이라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내가 만든 거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fx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범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함수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평가 점수 입력해라. 그렇게 뜨죠. 그럼 평가 점수 첫 번째 사람 거 찍어주고요. 자격증수 입력해라. 첫 번째 사람 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를 때 8만원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쭉쭉 이제 계산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왜 0원이 나왔어요?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니까 0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보면 3.9점이에요. 그럼 3.5점 이상이니까 그때 이제 자격증수가 5개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5개 미만이라면 8만원을 곱해라 그랬죠. 얘는 지금 자격증수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8만원에서 지금처럼 8만원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밑에 것도 이제 평가 점수는 3.5점 이상입니다. 이상일 때 자격증수가 이제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8만원에서 16만원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람은 4.7점이에요. 그럼 3.5점 이상이죠. 그때 이제 자격증수가 7개니까 자격증이 5개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자격증수 곱하기 75,000원 해라. 그래서 얘가 7개니까 7 곱하기 자격증수 7 곱하기 이제 75,000원 해서 52만 5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이 지금 이 큰 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직책하고 그리고 평가 점수, 자격증수 이 세 가지를 이용하래요. 직책이다, 평가 점수다, 자격증수다 해서 FGH 이 세 개 열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표 3번에 그랬어요. 표 3번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표 3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직책별로 평가 점수별로 자격증수에 뭐를 구해라?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자격증수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if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수의 평균은 반올림해서 우리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때 이제 반올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이제 평균 구한 이 식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건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는 우리 직책이 이제 팀원이면서 평가 점수가 3.0에서 3.9 그 사이의 값, 그 사이의 점수인 그 사람들의 자격증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직책이 이제 팀장이면서 그때 이제 평가 점수가 5.0부터 시작해서 5.9점 그 사이인 그 사람들의 이제 자격증수의 평균값을 여기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총 3개가 나온 거죠. 일단 직책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3.0 이상이어야죠. 이상. 3.0에서 3.9 그 사이 값 그러면 3.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3.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직책이 이제 실장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4.0 이상이어야 되고 4.9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이다 조건 하나 써야 되고 4.9점 이하냐 그렇게 해서 조건 또 써야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직책이 이제 본부장이랑 똑같냐?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평가 점수가 이제 5.0 이상이냐? 그거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9 이하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조건이 3개예요. 3개. 자, 그럼 이제 한번 식스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일단은 직책부터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직책이요. 이 직책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럼 얘는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평가 점수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가 점수, 이 평가 점수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3.0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또 쓸 거니까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세 번째 조건도 우리가 이제 평가 점수 가지고 물어볼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평가 점수들 중에서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3.9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의 평균값을 구해라? 우리 자격증수. 자격증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식 쓸 때 쓴 그 범위들 중에서 이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 잡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칸의 계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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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번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의 36번이요. C의 36번은 이제 직책을 찍어 놓은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파트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육연들을 밑으로 했을 때는 원래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변하게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 좀 보자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식을 쓸 때 요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또 오른쪽으로 한번 더 잡아 당겼을 때 그때도 내가 이 세 칸 중에 어떤 칸을 계산하든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면 열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팀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해서 열 번호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기 때문에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F4번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4번이요. 뒤에 34다 그러면 이제 3.0 이상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쓴 거죠. 그때 내가 얘를 계산하나 얘를 계산하나 이 칸을 계산하나 이 칸을 계산하나 이 칸을 계산하나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3.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밑으로 잡아 당기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행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3.0을 찍었죠.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그럼 이제 4.0으로 바뀌어야죠. 또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어요. 그러면 5.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원래 열 번호가 바뀌는데 그 열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달라 붙여주고 열 번호는 그냥 변하게 지금처럼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뒤에 35번 세 찍은 거요. 지금 요거 3.9점 요거 이제 찍은 거죠. 얘도 우리 얘랑 똑같겠죠. 이거 찍으나 이거 찍으나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래서 F4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식 쓸 거 다 쓰고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2.5점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채우기로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했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봤을 때 자격증 그 수의 평균은 바둑림에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결과값이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네. 아싸,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어도 우리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해서 이곳에 쓴 이식 평균값 구한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평균값을 표시를 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컴마 1하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라운드 가로 닫아버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값은 똑같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세 번째 조건이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값을 반환해라. 우리 이 자격증 개수, 자격증 수가 들어있는 그 셀들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 반환된 값의 에버리지 뭘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준 거고 이 평균값을 이제 출력을 할 때 반올림에서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평균값을 컴마 1, 컴마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컴마 1,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직책 이 세 가지를 이용하래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요. 주민번호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책도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4번에 그랬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 표 4번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이제 i의 35번부터 i의 39번 이 영역에다가 각각의 이제 직책별로 최고령자가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령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주요 번호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최고령자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령자다 그러면 여기서 출생연도가 가장 작은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제 81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70이랑 비교해 보세요. 72년생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주요 번호 이 출생 연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고령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와요. 그 꺼내온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주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줄 때 이제 민하고 우리가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최소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최소값을 가진 그 사람이 이곳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71년생 이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로 찾고요. 그때 이제 이름에서 그 위치에 있는 그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제 직책별로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해서 직책이 이제 똑같은 것들 중에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직책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출생연도에서 가장 작은 값 그거 먼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이제 민이라고 함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책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가로 열지 않고 그냥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이 직책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하나 써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이 주민 번호에서 우리 왼쪽에서 두 개 꺼내온 그 값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 써주고요. left로 우리가 주는 번호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서 왼쪽에서 몇 개 가지고 와라. 두 개 갖다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mid, left, right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은 문자예요. 문자. 왜? 텍스트 함수니까. 그러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숫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숫자로 만들 때 우리가 뒤에다가 곱하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값의 최저값
가장 낮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 min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딱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팀원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74년생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직책이 팀원인 사람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우리 출생 연도를 보면 지금 요만큼만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74년생이에요. 그죠? 74년생이고 또 그 밑에 또 데이터 좀 보자고요. 그 밑에 데이터 보니까 팀원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출생 연도를 보니까 지금 뭐 80년이다, 82년이다, 87년이다, 75년이다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74년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팀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74년생이다 해서 요거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전하연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 74년생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거부터 좀 찾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전체 범위, 이 직책을 이제 비교하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프트 함수로 우리 주민번호 잡아줬죠. 이 영역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면 되겠죠. 일단은 달러 붙여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럼 이제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min이라는 요 함수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 min의 값의 위치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이 74년생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때 어떤 값 찾아라? 지금 방금 구했던 우리 min 컨트롤 V에서 우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곳에서 나와 있는 그 값을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팀원들 중에서 74년생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찾을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찾을 범위 잡을 때도 팀원들 중에서 이제 74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파트장 중에서도 74년생이 있을 수 있고 본부장 중에서도 우리 74년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책이 같은 거 그거 이제 조건 써줘야죠. 그 뒤에다 이제 찾을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min하고 if 사이다 쓴 거 이 조건하고 이 범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컨트롤 C 해주고요. 뒤에다 이제 컨트롤 V 해놓고 얘는 이제 조건이니까 요거를 이제 싹 다 우리가 이제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직접 비교한 거예요. 이 직책이 동일한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뒤에 이제 컴마 찍혀 있는 거 요거 지우고 여기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곱하기 기호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곱하기는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주는 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와라. 그 꺼내 온 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74년생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팀장 중에서도 74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장 중에서도 74년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주는 번호에서 74랑 똑같은 걸 찾을 때 팀원들 중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팀원이랑 똑같은 것들 중에서 주는 번호에서 74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우리 if에서 썼던 것처럼 직책에 대한 그 조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찾을 범위 다 찍었고 그때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0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1번째 있대요. 자, 그럼 이제 11번째 있나 보자고요. 지금 우리 팀원이다. 그럼 팀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팀원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팀원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첫 번째 사람 그때 이 76이 첫 번째 위치고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위치에 74년생 팀원들 중에서 74년생이 11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11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쭉 범위 잡아놓고 이 이름들 중에서 11번째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1이라고 구해놓은 거 요거 이제 싹 다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요. 이 이름들 중에서 F4번 으로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11번째 있는 그 이름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거 아까 우리 잘라내기 해놨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인덱스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전하연이다 하고 전하연의 이제 이름이 11번째 있는 요 이름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팀원들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74년생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체육엔젤 한번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체육엔젤 했더니 지금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지금 우리 인덱스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범위고 이름이 들어있는 그 범위들 중에서 이 매치의 아까 결과가 우리 11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들어있는 그 범위들 중에서 11번째 이름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이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책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사람들 중에서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 온 거 그 값들 중에서 민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까 74년생 그거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 74년생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 매치하고 이런 거를 쓸 때 요 뒤에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찾을 범위죠. 이 찾을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썼던 이 조건이요. 이 조건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최소값을 구할 때 그 범위요. 그 범위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아예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4회에 있는 문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 보고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